읽고 싶은 책이 생겼나요? 책방 가기 전엔 책방 기자. 책을 통해 보는 세상 이야기 책방 기자 2-1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세 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챔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는 원북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야입니다. 네, 소야 씨가 이제 처음이신데 이 자리가 소야 씨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연희동에 살고 있는 소야이고요.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 책을 좋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대학원 다니신 건 저 처음 알았는데 어떤 쪽으로 공부를 하고 계세요? 저는 근로자복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이름이 소야니까 왜 소야로 지으셨는지 제일 궁금하시지 않을까요? 들으신 분들이? 보통 소야 하면 소세지 야채볶음 떠오르기 쉽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주예요. 소세지 야채. 술은 좀 많이 하세요? 네네. 아니, 원북 씨가 원래 지각도 밥 먹듯이 하시고 들어오시면 항상 초반에 의욕이 없으신데 오늘 좀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소야 씨를 연희동에서 캐스팅해서 지금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활약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녹화는 소야 씨가 1등으로 오셨고 원북 씨가 4등으로 오셨습니다. 네, 이제 이번 책 불편한 편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작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 책을 추천하신 분이 이제 원북 씨인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최근에 자기계발서 그리고 좀 정치 관련 책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따뜻한 이야기, 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감성을 울릴 수 있는 책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베스트셀러로 불편한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표지가 너무 따뜻하고 우리가 그간 해왔던 소설들의 그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제안 드렸고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책 안에서도 이제 책에 대한 대략적인 줄거리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 불편한 편의점 같은 경우는 뭐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편의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이제 한 중년 사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여러 손님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그들을 치유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 중년 사내의 정체와 그의 과거까지도 밝혀지는 좀 그런 내용인데요. 앞서서 원북 씨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되게 좀 가슴 따뜻한 이야기이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여기 계신 다른 두 분은 좀 책을 읽고 소감이 어떠셨는지 듣고 싶네요. 소야 씨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책 읽은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 이런 소설류는 많이 안 봤는데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좋았고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서사가 되게 다양해가지고 책 하나인데도 여러 책을 읽는 것 같아서 좋았고 그 다음에 약간 마음을 긁는 그런 대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저릿한 게 따뜻해지는 부분이 아니었나. 혹시 저릿한 대사 하나만 그럼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보시면 표시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와, 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책의 표시를 이거 저릿한 부분 하나 고르자면은 네. 그 뒤에 부분에 이거 근데 캐릭터 다 얘기해도 되나요? 직업이랑? 예. 그럼 스포 되지 않나요? 대충 그냥 저릿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은 야외 테이블에서 네. 맥주 먹고 있는데 그 사내가 온풍기를 딱 틀어주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 딱 배려심이 은은하게 느껴지는 게 너무 좋았던 부분입니다. 아니, 시작부터 원북 씨가 계속 약간 밀어붙이는 느낌? 면접을 보시나요? 아니, 진짜 회사에 저런 선배 있으면 단톡방 바로 팝니다. 아니, 저도 읽으면서 되게 좋았어요. 일단 표지부터가 일러스트부터 전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되게 뭔가 따뜻한 느낌? 뭔가 힘든 일이 있어도 그날 지나가면서 이런 곳을 보면은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이었는데 읽으면서 되게 계속 조금씩 따뜻해지는 느낌? 마음이 계속 따뜻해지고 이런 곳이 실제로 존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내용도 좋았는데 되게 이 작가분이 글을 되게 깔끔하시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읽으면서 좀 부러웠습니다. 요즘 글이 잘 안 써져서 선배들이 어떤 극찬을 받고 있는데 똑바로 하라고. 네, 지금 스튜디오에 긴급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네, 김챔프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한창 또 기자들이 바쁘잖아요. 그렇죠. 지금 TF로 발령이 났는데 지금 이제 TF 이제 장께서 이제 급히 전화를 하셨고 회사로 들어와라. 오늘 주말이지만 급하다. 해서 방금 회사로 뛰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2-1화는 3명에서 일단 당장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김챔프를 좋아하시는 청취자분들은 이제 뭐 나가시진 마시고 이제 어쨌든 들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제 저자가 이제 김호연 작가님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죠, 원북 씨? 이분은 1974년생의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셨고 영화, 만화, 소설을 좀 넘나들면서 많은 이야기를 써나가는 전천후 스토리텔러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중간첩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로 이제 첫 데뷔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후에 출판사에서도 만화 기획자로 일하면서 실험 인간지대를 썼고 그게 이제 제1회 부천 만화 스토리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해요. 이후에도 이제 전업 작가로 이제 나서면서 젊은 날 닥치는 대로 글쓰기를 실천하던 중 장편 소설 망원동 브라더스로 2013년 제9회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하며 본업 소설가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되게 이제 불편한 편의점도 유명한데 망원동 브라더스도 사실 뭐 저는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책 제목은 되게 익숙하거든요. 혹시 뭐 여기 계신 두 분들 중에서 뭐 다른 김호연 씨 책 읽은 분들은 있을까요? 저는 김호연 작가 안 읽었거든요. 저도 처음이에요. 네, 저도 처음 이거요. 네, 저희가 이렇게 솔직하게 방송을 합니다.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된다면 네, 네. 김호연 작가의 또 책을 한 번 더 다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되게 어떤 좀 지역 그리고 어떤 동네에 좀 그런 좀 이야기를 담는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전 제목도 망원동 브라더스고 지금 또 이제 청파동이라는 동네가 되게 많이 언급되잖아요. 이제 소야 씨, 청파동이라는 동네가 책에서 어떻게 좀 나오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푸른 야산이 많다는 이유로 청파라고 불린 동네인데 이래서 이제 청파동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소설에서는 이 청파동에 지금 이 편의점이 위치한 동네인데 이렇게 비교적 여유롭지 않은 동네로 묘사가 되고 있기는 해요. 약간 뭔가 사연이 있어서 잠깐 임시 거처로 캐릭터들이 산다든지 아니면은 약간 되게 삶에 지쳐가지고 맥주를 한잔 하는 사람들이 많다든지 되게 고단한 삶은 하루하루 연명하시는 캐릭터들이 많이 사는 공간으로 묘사가 돼 있는데 또 반면에 여기 이 편의점 사장님 딸 같은 경우는 용산에서도 되게 부촌에 살아서 그 부촌인 동부 이촌동이 나타나면서 이 청파동과 동부 이촌동이 배경이 약간 대비가 되면서 그런 약간 인물들의 약간 좀 더 짠함을 자아내는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파동의 사연이 깊다 정도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혹시 뭐 두 분은 청파동에서 뭐의 경험 같은 게 있나요? 청파동의 경험이 이제 저희 스튜디오가 청파동 인근에 있습니다. 청파동 인근 맞죠? 청파동 인근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쫓아오실까봐 나중에 이 책방 기자님들 잡아야겠다 이래서 청파동 오실까봐 공개를 해도 되나 약간 우려가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책방 기자를 하면서 이쪽 동네를 처음으로 와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와보고 좀 되게 뭐 전형적인 뭐 대학가 느낌이 없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되게 좀 익숙하고 제가 항상 살았던 곳이 대학가랑 뭔가 그쵸, 좀 그쵸. 고시촌 이런 것들 이제 좀 그런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예. 저 여기 근처에 숙명여대가 있잖아요. 맞아요. 소야 씨는 어때요? 청파동 와보니까? 저 옛날에 그 청파동에 골목 식당에 나온 피자집 있다고 해가지고 그 피자집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보지는 않고 어떻게 생겼는지 친구랑 궁금해서 후암동 놀러 왔다가 한번 기웃기웃 거려본 적은 있는데 그거 말고는 와본 적은 없고요. 그때 느꼈던 분위기는 되게 대학가인데 잔잔했어요. 뭔가 신촌처럼 뭐 술집 많고 삐까뻔쩍한 분위기는 아니고 되게 잔잔한 동네여서 살기 은근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분이 되게 피자 빌런으로 불려서 되게 좀 일을 취미로 하시는 캐릭터로 나왔는데 안 그래도 이번에 불편한 편의점을 보면서 청파동을 치면 그분 기사가 예, 상위권에 나오고 그분이 지금은 뭐 무슨 뭐 명린지 사준지 뭐 그런 뭐 그런 것으로 이제 관심이 옮겼다 이렇게 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골목 식당 얘기가 나오니까 좀 간략해서 저희 위치를 좀 더 표현하자면 저희 스튜디오 근처에 그 유명한 회냉면 집이 있습니다. 거기요? 예, 맞아. 그래서 저희 책방 기자 구성원들은 거기서 좀 자주 먹었거든요. 오 대박. 나중에 뭐 기회 되면 소야 씨도 함께 네, 하는 네. 걸로 하시죠. 첫 회식이 이제 거기서 했죠. 저희가. 예. 먹는 이야기가 나온 김에 계속 또 먹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되게 책 내용 중에 재밌는 게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어떤 편의점 레시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참참참인데 원묵 씨 참참참이 뭐죠? 한 사연자가 이제
편의점에 들려서 항상 야식으로 먹는 음식인데요. 근데 한 가장이다 보니까 용돈을 받았으니까 돈은 많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서 먹기에는 좀 그래서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참깨라면 그리고 참치김밥, 참이슬 그 음식들의 앞자리를 따서 참참참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3,000원대 중반 정도로 이제 혼술상을 차릴 수 있는 구성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혹시 뭐 두 분은 편의점에서 보통 좀 뭐 최애 아이템이 있다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소야 씨는 어떤 걸 좀 많이 사시는 편이세요? 저도 돈 없는 학생이다 보니까 참 그 편의점 많이 애용하는데요. 상호명을 말씀드리자면은 GS의 불막창에다가 참치김밥을 약간 양념에 버무려서 거기에다가 진로이즈 100 먹는 거 좋아합니다. 술을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대학생 때 진짜 시험 공부하면서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마크 정식이라고 연예인 마크 분께서 이제 먹으면서 좀 팬들 사이에서 회자된 음식인데요. 스파게티 컵라면 스파게티에 이제 거기에 이제 스트링 치즈를 넣고 이제 소세지를 사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이제 잘라서 이제 넣고 비벼 먹는 음식인데 고칼로리에다가 정말 달달하고 맛있고요. 뭐 군대에서도 편의점 음식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뭐 공화춘에다가 뭐 냉동 군만두 해 먹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좀 자취하면서 귀찮아서 그냥 집에서 그냥 있는 거 해 먹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참참참처럼 편의점 이 책에서 많이 나오는 또 메뉴가 있잖아요. 바로 옥수수 수염차인데요. 이거 너무 좀 거의 바이럴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책에서 옥수수 수염차의 비중이 상당합니다. 이제 주인공인 노숙자이자 독고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이제 이분을 편의점에 고용하신 사장님과 약속을 해요. 술을 막지 말라. 그래서 이제 술 대신 이제 독고가 택한 음료수가 옥수수 수염차고 이제 편의점 앞에서 이제 뭐 술을 마신다거나 좀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독고가 다가가서 옥수수 수염차를 건넵니다. 되게 은유적이고 이 옥수수 수염차 안에 되게 많은 감정이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수야 씨는 좀 어떻게 봤어요? 저도 옥수수 수염차 왜 옥수수 수염차를 골랐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옥수수 수염차 색깔을 보니까 약간 뭐 좀 멀리서 보면은 약간 묽은 맥주의 색을 띠기도 하고 또 맥주가 탄산 있는 보리차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약간 대체제로 고른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옥수수 수염차를 진짜 끊임없이 그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도 원래 참이었는데 이 참을 옥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계속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소야 씨는 술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술 좋아하는데 이렇게 독고 씨가 막 옥수수 수염차 먹으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솔직히 달갑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정성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좋은 척하고 일단 마신 다음에 네, 집에 가서 그냥 한 잔 더 하지 않을까. 어쨌든 이제 책에서 편의점이 좀 이렇게 좀 가슴 따뜻한 공간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공간 중 하나가 편의점인 것 같아요. 이게 보면 2016년에는 이제 전국의 주요 편의점 가맹점이 한 3만여 개가 있었다면 이게 2020년에는 이제 4만 4천 개까지 훌쩍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점점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 중에 하나인데 되게 또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또 편의점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이게 그렇게 행복한 공간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 책에서도 편의점이 인간주유소라고 이제 묘사가 됩니다. 사실 이렇게 편의점의 소중함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당연히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한 8개월 동안 프랑스에 산 적이 있는데 프랑스는 편의점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9시 되면은 모든 가게가 다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핸드폰 충전기가 고장이 나서 지금 당장 충전을 해야 되는데 살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 느낀 게 한국의 이 편의점 체계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체계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뭔가 생각을 해보면 프랑스 사람들은 좀 여유롭고 걷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빠른 거 좋아하고 효율을 추구하니까 뭔가 이렇게 엄청 이 편의점 산업이 커진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야 씨는 알바하면서 좀 불합리한 일을 겪거나 좀 이런 뭔가 식대를 안 받거나 최저시급을 뭐 안 받거나 그런 거나 아니면 진상 고객을 만났거나 그런 경험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휴게소 알바한 적이 있는데요.
그 호두 과자 팔아봤는데 그 호두 과자가 처음에 나올 때는 바삭해요. 근데 네네. 1분만 지나도 말랑말랑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삭한 호두 과자 드셔보신 적 없으시죠? 기억에 다 맞아요. 말랑말랑하지 않아요? 말랑말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그런 건데 그 어떤 어머니가 사가시다가 1시간 뒤에 오시더니 이걸 호두 과자라고 주냐고 던지시는 거예요. 얼굴에요? 환불해달라고 그냥 그 진짜요? 계산대에 호두 과자는 바삭해야 맛이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호두 과자는 되게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크게 역정을 내셔가지고 그냥 환불을 해드리고 사장님한테 잘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궁금했던 건데 예전부터 휴게소에서 알바를 하면 보통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그거 유튜브에 요즘 조회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고속도로로 들어가진 않고요. 휴게소 뒤에 보면 산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에 주차장이 있어서 그 뒤에 그 농촌 마을을 네. 통해서 진입을 해서 그 농촌에 차를 대고 이렇게 약간 절벽같이 급경사로 계단이 있어서 그렇게 내려가가지고 산을 타고 가지. 오는 거예요? 네네, 그 고속도로로 출퇴근하진 않습니다. 어쩌다 휴게소 알바를 하게. 되게 소야 씨의 이제 과거 이력이 좀 궁금해지는 포인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다시 편의점 이야기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책 속에서 편의점을 인간주의소라고 묘사한 아무래도 좀 앞서서 이야기한 좀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한 측면들 때문에 좀 여기서 정착할 만한 근무지는 아니다 이런 문제의식인 것 같은데요. 한번 인간주의소라고 나온 부분을 원북 씨가 읽어주시죠. 사장님과 면담을 했다. 아주 사적인 퇴사 사유를 그녀는 묵묵히 들어주었고 궁금증이 풀린 것만으로도 나를 이해해 주었다. 편의점이란 사람들이 수시로 오가는 곳이고 손님이나 점원이나 예외 없이 머물다 가는 공간이라는 걸, 물건이든 돈이든 충전을 하고 떠나는 인간들의 주유소라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이 주유소에서 나는 기름만 넣은 것이 아니라 아예 차를 고쳤다. 고쳤으면 떠나야지. 다시 길을 가야지. 그녀가 그렇게 내게 말하는 듯했다. 되게 이 부분을 읽고 인상 깊었던 게 사실 여기서 이제 사장님과 면담을 한 주체는 독고 씨입니다. 책의 주인공이 독고 씨인데 이전까지는 독고 씨가 편의점을 방문하는 좀 여러 손님들의 어떤 좀 문제점이나 좀 결핍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거를 좀 조언을 해주고 채워주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독고 씨도 어떤 뭐 본인 나름의 개인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 장면 어떻게 봤어요, 소야 씨는? 모든 질문을 저한테 하시네요. 아유, 저희 둘만 계속 오디오를 채우는 거 같아서. 그래요? 네. 저는 사실 이 전까지는 약간 여기 앞에서도 편의점을 살짝 그 편의점에 일하거나 아니면 뭐 폐기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약간 불합리한 면이 많이 지금 저희가 언급을 했는데 이 인간 주유소라는 비유는 되게 긍정적인 비유가 아니었나 생각을 했어요. 이 독고 씨도 이 편의점에 있음으로써 이렇게 새로운 길도 방향도 찾게 됐고 또 에너지도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인간 주유소라는 표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줄도 그어놨거든요. 이런 비유가 너무 좋잖아요. 이 뭔가 마음을 때리는 워딩 그래가지고 그렇죠. 저는 이거를 오히려 편의점 알바 그리고 이 개인을 좀 따뜻한 시선으로 보는 비유가 아니었나 되게 좋았어요. 그러네요. 제가 다시 보니까 좀 좋은 의도로 말한 것 같은데 제 심성이 꼬여가지고 이 기자들 항상 지적하려고 하니까 요놈 어디 문제 없나? 정말 그런 좀 채우는 공간, 그런 이유, 어떤 삶의 동력을 얻는 공간, 좀 그런 의미로 이런 게 정석 같습니다. 또 새로 오신 소야님 덕분에 또 많은 것을 바로잡고 배우게 되네요. 저희가 편의점은 이제 인간주의소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고민해봤던 것 같습니다. 기자들 이렇게 베베 꼬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소야 씨가 잘 풀어주시면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제 편의점에 주유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사연이 되게 다양했는데 혹시 여기 계신 두 분들은 좀 인상 깊었던 인물이 있다면 각자 어떤 분이었는지 먼저 원북 씨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이제 한 가장이 나오잖아요. 중소기업에 다니시고 근데 그 가장의 책임감, 어깨에 짓눌리는 그 책임감 때문에 가족과 그리고 저 바깥의 회사에서도 어깨를 못 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그 책임감 하나 때문에 불합리한 일들도 다 감수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그 편의점 앞에서 그 하루 있었던 자신이 겪었던 그 안타까운 일들을 참이슬 뭐 참치김밥 참이슬에 참이슬 참치김 참깨라면 네. 이렇게 그걸로 이제 풀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가장들이 그런 걸 공감하지 않을까? 저도 뭐 사회생활을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정말 뭐 같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 회사한테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정말 공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독고의 시선을 공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가장 공감이 된 사람을 찾자면은 그 작가분 있었잖아요. 네네. 절필을 한다는 심정으로 방을 구해서 가신 분. 거기에 공감이 됐던 게 저도 대학원 입학하면 안 되냐고 아빠한테 말을 할 때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지원해달라. 이 이후로는 절대 손 안 벌리겠다. 약간 끊어내는 심정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현실성 있는 캐릭터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솔직히 소야 씨가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그 취업 못하다가 이제 스카우트 되는 친구의 사연을 맞아요. 꼽을지 않을까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절필하신 분을 꼽으니까 좀 아. 신기하긴 하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분은 너무 좀 약간 좀 개연성이 떨어지는 캐릭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제가 했어요. 똑같이 생각했어요. 저 이건 개연성이 떨어지지 않나. 저 읽으면서 그랬거든요. 아니 이게 뭐 취직하는 것까지야 뭐 그것도 이상한데 어쨌든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갑자기 유튜브에서 맞아요. 대박이 나셨죠. 네, 저는 또 좀 인상 깊었던 게 사장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이 책에 이렇게 한 챕터씩 어떤 좀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보통 보면 이분들이 독고가 마음에 안 든다. 쟤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려고 하지? 불편해. 그러다가 괜찮은 사람이네 하고 나 힐링 됐어요 하고 떠나는데 이분은 그냥 독고가 마음에 안 든다. 쟤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되지? 진짜 마음에 안 드네 하고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좀 현실적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좀 이런 좀 삐뚤어져서 그런지 좀 이런 좀 일그러진 캐릭터들이 좋더라고요. 좀 보면 맞아요. 예.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그런 것과 좀 비슷한 질문이 좀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원북 씨가 이런 좀 의미심장한 좀 화두를 던졌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독고 씨라는 분이 노숙자예요. 서울역에서 노숙자로 지내다가 이제 염노인을 만나서 이제 편의점에서 이제 일반적인 사회생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이제 영위할 수 있는 삶을 사신 걸 이제 주제로 하는데 근데 보통의 사람이 노숙인을 갑자기 자기네 가게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쳐 쓴다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뭐 연애를 하다 보면 야 그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헤어져라 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 따뜻했어요. 어찌됐건 누군가한테 갱생의 기회를 준다라는 거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거 정말 뼈저리게 느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어떤 한편에서는 그 사람에게 갱생의 기회를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겠는가에 대한 또 의문점이 좀 뒤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방향은 그런 분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는 건 맞지만 어떻게 이렇게 또 삐뚤어지는 사람들을 다 잡을 수 있을까? 고쳤을 수 있을까에 대한 또 고민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뭐 물론 이게 뭐 사람 뭐 고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고치어야 하는 건 맞는데 뭐 내가 고칠 필요가 있나? 네가 고쳐라. 예, 내가 고치긴 싫다. 예,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원북 씨는 좀 따뜻한 편인가요? 어떤 편이세요? 예. 저는 이제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을 고치는 건 정말 힘든 일이고 저는 이제 사회에 정부에서 이제 책임감을 갖고 이런 사회적 인프라 그런 사회적 안전망을 좀 구축을 해서 지원해주는 게 그나마 바람직한 그리고 제가 세금 내는 이유니까요. 소야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원북 씨 의견에 공감합니다. 근데 너무 사회가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이 책은 개인이 개인을 고쳐 쓰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비현실적이지만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제시해주는 책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읽으면서 저도 좀 따뜻해져야겠다. 그리고 제가 작년인가? 작년 1월 1일? 올해 1월 1일인가? 한겨레 일면에 아시나요? 그 사진? 네 알아요. 노인과 신사라는 네. 노숙인과 신사라는 네. 사진 기사가 작년 1월에 붐이 일었었죠. 1월 1일 첫 그 기사였는데 노숙인이 광화문 앞이 지나가시는데 눈이 엄청 서울역. 서울역이었어요? 네 서울역입니다. 그 앞에 지나가시는데 어떤 중년 그 남성분이 목도리랑 그 맞아요. 장갑 다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사람 물어보니까 노숙인이 너무 추우니서 커피 사 먹을 돈을 달라 했는데 그 이제 노 신사께서 이제 목도리랑 점퍼랑 5만 원을 지어 주셨어요. 그 장면을 그때 한겨레 기자가 그걸 포착해서 기사를 냈고 그때 맞아요. 완전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었죠. 맞아요. 제가 그때 그게 너무 감동 먹어서 한 2달 동안 카톡 프사였어요. 잘 안 하는데 카톡 프사. 그래서 이 책을 읽으니까 그것도 떠오르면서 어쩜 이런 사람 실천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저도 옛날 생각이 나는데 사실 이제
저는 반대로 노숙인한테 목도리를 선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아 예, 진짜요? 그러니까 어디 뺏을 게 없어서 노숙인 걸 뺏어요? 그분이 주시는데 어른이 주시는데 이게 또 기자 보통 생활하면 막내 때 무조건 보통 서울역 가서 이야기 들어보라 예, 하죠. 노숙인 취재를 이제 약간 관문처럼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그래서 서울역에서 취재를 하게 됐고 되게 좀 많은 좋은 경험이었고 되게 좀 여러 가지 몰랐던 거나 내 안의 편견들도 많이 이제 깰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뭐 이제 여성 노숙인을 주제로 해서 한번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여성 노숙인 분들이 정말 서울역에서 영등포까지 이제 같이 동행하면서 계속 이런 이야기 듣고 어떻고 지낼까 하면서 이렇게 막 그분 뭐 노래 부르고 이런 거 다 이렇게 같이 이야기 들으면서 했는데 이제 헤어질 때 그분이 이렇게 목도리를 저한테 이렇게 씌워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목도리를 이제 쓰고 그대로 회사까지 가서 지금은 다시 집에 보관하고 있는데 오. 되게 예,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그런 따뜻함을 깨자면 그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다시 영등포역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아 노량진역에서 왜 노량진역에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노량진역 맥도날드에서 만난 노량진에 있는 맥도날드였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인사하면서 제 명함을 드렸어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갔는데 그분이 저를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알코올 치매신 건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분은 이제 모르는 청년이 그쵸, 자기 그쵸. 이름을 아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 이름과 별명을 아는 게 너무 놀라서 제 명함에 있는 전화로 이제 회사로 전화를 컴플레인을 건 해서 건가? 네, 또 여기가 땡땡땡님 일하는 곳 맞냐 묻고 계속 막 어머. 땡땡대서 그래서 제가 이제 노량진 취재를 마치고 회사에 갔더니 회사 선배들이 야 너 도대체 노량진에서 뭘 하고 다닌 거냐 이렇게 정말 예, 좀 씁쓸한 순간이었습니다. 예, 그렇네요. 기억해주길 바랬는데 네. 세상 일이 또 이렇게 풀리지 않더라고요. 원복 씨는 뭐 그런 노숙인 분들 취재하거나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지금 저는 경제팀에만 3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노숙인을 만날 기회는 많이 없었고 근데 들었던 이야기는 그런 것 같아요. 노숙인들마다 각자의 스토리가 되게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성공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거기에 있는 분들이 있고 맞아요. 그래서 정말 갖은 인간 군상들이 그 서울역 노숙자 판에 있다. 그 씬을 파봐야 된다. 그리고 그 나중에 보면은 뭐 진짜 집이 있는데도 안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서 저는 서울역 지나갈 때마다 좀 표정이 일그러졌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또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많은 분들이 좀 따뜻한 마음으로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노숙인 관련 일화 있어요. 얘기해줘요. 제가 그 대학 졸업 준비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졸업 준비가. 그래서 사람한테 에너지를 얻어야겠다 해서 노숙인 급식 봉사를 좀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밥 너무 감사하게 받아주시니까 이 에너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동안 다녔는데 그분들이 그 급식소에 오시는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배고파서.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외로워서 오시는 거더라고요. 진짜요? 네, 다 그래서 밥 드시고도 오세요. 어. 그래서 밥 드시고도 그냥 급식 급한 받고 밥 안 줘도 된다고 말하러 온 거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진짜 중요한 곳이구나를 좀 느껴가지고 이거 보면서도 시설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진짜 꼭 필요한 것 같다. 다시 생각한 것 같아요. 오늘 저희 2-1화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불편한 편의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좀 책 제목이 왜 불편한 편의점일까,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오는 2-2화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소야 씨도 처음으로 자리해 주셨는데 좀 어떻게 소감이라든지 그런 걸 들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현직 기자분들이다 보니까 이 지금 약간 현상을 탁탁 짚어주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책이랑 대비되는 사실도 많이 알고 굉장히 새로운 통찰력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았어요. 너무 답정너로 제가 질문을 했나요? 네, 원복 씨의 의견 궁금하지 않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저희가 이게 8개월 만에 김챔프 씨가 이렇게 갑자기 회사로 불려나가고 처음이라 당황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야 씨가 너무 잘 방송을 마무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하고요. 네, 저희 방송 앞으로 팟빵과 아이튠즈,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까지 꾸준히 업로드할 거고요. 피드백과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좀 더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도 이 방송 듣고 서점으로 달려가 불편한 편의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방 기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책방으로 고고싱! 읽고 싶은 책이 생겼나요? 책방 가기 전엔 책방 기자.